예, 이런 가운데 회담 장소가 하노이로 결정된 이후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가 새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노경진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자, 노경진 기자. 네. 네, 지금 노 기자가 북한 대사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개최지 발표 이후에 첫 평일이었잖아요. 먼저 분위기가 궁금한데 오늘 북한 대사관 상당히 분주한 모습이었다고요? 네, 오늘은 베트남의 설 연휴 이후 첫 업무일이었는데요. 북한 대사관도 지난 주말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대사관 정문이 열리더니 차량 한 대가 빠져나오고 이어서 한 직원도 밖으로 나와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 뭔가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바쁘시겠어요? 네, 바쁩니다. 네. 아니, 회담 준비 어떻게 되고 계세요? 아니, 보도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직원들이 대사관을 자주 들락거리는 등 상당히 분주해 보였습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을 한 대로요. 북한이 하노이를 선호한 이유, 단순히 이 대사관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취재를 해보니까 다른 맥락이 또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지난 1950년 북한이 세 번째로 수교를 맺은 동맹국이고요. 베트남 전쟁 때는 파병까지 한 곳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근처에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장소가 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하노이 북동쪽 60km 지점에 박장성이란 지역이 있는데 농촌 마을을 지나다 보면 높은 담과 철문으로 에워싸인 추모공원 같은 곳이 나타납니다. 베트남 전때 전사한 북한군을 기리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조성한 곳으로 전쟁 당시 북한은 공군과 공병을 중심으로 수백 명을 파견했습니다. 이곳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북한군 14명의 묘지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전각과 추모비와 함께 조성이 돼 있고요. 북한군의 시신은 2002년 북한으로 이미 인계가 됐는데 묘지는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묘비엔 전사자의 이름과 출생지, 생몰일이 또렷이 새겨져 있고 추모객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Hữu nghị giữa Việt Nam Triều Tiên là rất là tình cảm. Triều Tiên các đồng chí đưa hài cốt về, tôi vẫn trông nom đàng hoàng, vẫn thắp hương các chiến sĩ. 이런 인연은 지난 57년 호치민 주석이 평양 방문 이후 이듬해 김일성 주석이 하노이를 찾으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주석궁에 이어 호안기엠 호수, 그리고 인근의 협동 농장을 찾아 우위를 다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면 핵 개발 이후 잠시 소원해졌던 관계를 복원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작년 11월 말 리용호 외무상이 하노이를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방문 사실을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베트남 외무장관이 내일부터 북한을 방문한다 이런 속보도 나왔던데요.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하노이로 결정된 의미가 더 단순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관광지로서의 의미가 큰 다낭보다는 이렇게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부각시킬 수 있고 또 근처엔 산업시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은 북한과 미국, 동시에 두 양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 이곳이 하노이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하노이 현지 분위기 노경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